롯데가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팀의 정신적 기둥, 주장 전준우가 경기 도중 햄스트링 부상으로 교체되었는데요. 1회 2사 만루 찬스를 맞아 결승 한 방을 기대하던 순간 그의 다리가 흔들리며 더그아웃으로 향하는 모습은 팬들마저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전준우는 이번 시즌 타율 2할 8푼 9리, 7홈런, 64타점, 103경기 출전이라는 꾸준한 활약으로 팀의 중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의 이탈은 곧 롯데 타선의 무게감과 중심 역할의 공백을 의미하죠. 진단을 받아야 확실하게 확인을 할 수 있지만 햄스트링 부상이기 때문에 최소 한 달 이상의 이탈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기아와의 경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한 롯데의 앞으로의 전망까지 바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025 시즌 롯데 자이언츠의 중심은 단연 전준우였습니다. 39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전 경기를 소화하며 팀을 지탱한 해결사. 타율 2할 8푼 9리, OPS 0.784, 득점권 타율 3할 4푼 5리, 그리고 팀 내 타점 2위. 이 수치들은 단순히 고령 베테랑의 기록이 아닙니다. 지금의 롯데 타선이 왜 굴러갔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데이터였죠. 이번 전준우의 부상은 왼쪽 햄스트링 통증으로 경기 초반 1루로 전력 질주하다 통증을 느끼고 교체됐습니다. 롯데 구단은 경과를 지켜본 후 병원 검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 밝혔지만 전문가들과 현장 관계자들 사이에선 최소 4주, 길게는 6에서 8주의 이탈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햄스트링은 한 번 다치면 회복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재발 위험이 큰 부위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왜 전준우의 이탈이 치명적일까요? 전준우는 단 한 번도 부상자 명단에 올라본 적이 없는 선수였습니다. 경기 중 투수, 타자 가리지 않고 후배들을 독려하던 장면은 TV 중계에도 자주 비쳤을 정도로 단순히 기록 이상의 존재였죠. 전준우의 리더십 부재는 선수단에 큰 허전함을 남깁니다. 그리고 전준우의 득점권 타율 3할 4푼 5리, OPS 0.930은 단순히 뛰어난 성적이 아닌데요. 이는 기회에서 해주는 선수, 주자 있을 때 더 무서운 타자라는 증명입니다. 그의 부재는 경기 후반 한 방이 필요한 순간에 대체 불가능한 공백을 만든다는 의미죠. 지금까지 롯데는 전준우를 지명타자로 활용하며 타순의 균형을 맞춰왔습니다. 하지만 전준우의 빈자리를 확실하게 메꿔줄 선수는 없습니다. 베테랑의 빈자리를 베테랑으로 채운다면 정훈이나 김민성이 후보이지만 전준우와 비교한다면 타선의 무게감과 연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젊은 타자들이 많아진 롯데 타선에서 전준우는 볼카운트 조절 능력과 볼넷 유도 능력, 상대 투수와의 심리 싸움 경험이라는 무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장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능력인데요. 이 부분은 그 어떤 타자도 당장 메꿔주긴 어렵습니다. 일단 베테랑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김태형 감독은 현재 성적에 맞게 추가적인 선수를 기용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전준우의 역할이 단순히 타선의 폭발력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한 고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준우의 공백은 기술적, 심리적, 전술적 세 가지 축이 동시에 흔들리는 사태인데요. 단순히 한 명 빠졌다고 넘기기엔 팀 전체의 리듬을 뒤흔드는 큰 사건이라는 거죠. 전준우가 이탈한 경기인 8월 5일 기아와의 시리즈 1차전에서 결국 0대2로 패배를 했는데요. 롯데는 에이스 알렉 감보아를 앞세워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경기였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죠. 선두권과 차이를 좁힐 중요한 승부처였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투수전에서 밀린 경기처럼 보였지만 실제 패인은 침묵한 타선이었는데요. 감보아는 진 게임에서 실제는 이긴 투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롯데 선발 감보아는 이날 6.2이닝 4피안타 2실점 7탈3진이라는 호투를 펼쳤습니다. 초반부터 위기를 침착하게 넘겼고 1회 복귀한 김도영과 최형우를 연속 3진 처리하며 흐름을 완전히 가져오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죠. 특히 6회까지 기아 타선을 실점 없이 묶어두며 마운드에서 내려오기 직전까지도 경기 흐름을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7회 오선우의 내야
땅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실책성 플레이가 나오며 흔들렸고 결국 김태곤에게 2타점 중전 적시타를 허용하며 패전 투수가 됐습니다. 물론 감보아의 실수도 있었지만 이날 진짜 아쉬웠던 건 감보아를 돕지 못한 타선이었습니다. 전준우 이탈 직후 롯데 타선이 멈췄습니다. 1회 말 1사 만루 찬스를 잡은 롯데, 고승민과 손호영이 안타로 출루하고 레이에스가 볼넷으로 1루를 채웠습니다. 그 순간 등장한 전준우. 하지만 전준우는 1루수 땅볼로 물러났고 주루 도중 햄스트링 통증을 느끼며 교체됐습니다. 이 장면은 결과적으로 이날 경기의 분수령이 되었죠. 전준우의 이탈과 함께 롯데 타선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2회부터 6회까지 롯데 타선은 단 2개의 안타 그리고 득점권 진루조차 하지 못하며 완전히 묶였습니다. 유강남이 5회 2루타로 찬스를 만들었지만 후속타 불발. 특히 레이에스, 윤동희, 손호영 같은 주축 타자들이 중심에서 침묵하며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경기에서 롯데의 타선은 볼카운트 싸움에서 패배했습니다. 기아 선발 레일은 볼넷 2개뿐인 완벽한 제구력을 바탕으로 롯데 타선을 압박했습니다. 롯데는 초반에 볼을 골라내려 했지만 내일의 변화구 구사에 흔들리며 삼진 8개를 헌납했죠. 공격적이면서도 집중력 있는 타격이 이날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중심 타선마저 연쇄 침묵했는데요. 레이에스와 윤동희를 기대했지만 단 한 번도 연속 출루나 클러치 연결이 없었습니다. 전준우가 이탈한 상황에서 이들의 역할이 절실했지만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전준우 이탈 후 들어온 정우는 노련한 베테랑이지만 타격감이 떨어진 상황. 김태형 감독은 라인업 재조정 없이 그대로 밀고 가는 보수적 운영을 선택했는데 이는 경기 중후반 분위기 반전 실패로 이어졌습니다. 상대인 기아의 불펜 운영도 완벽했는데요. 롯데는 7회 이후에도 기회를 제대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성영탁, 한재승, 전상현으로 이어지는 기아의 불펜 라인을 제대로 공략하지 못했죠. 아직 롯데는 많은 경기가 남아 있습니다. 특히 상위권 팀들과 연전이 줄줄이 대기 중이죠. 아직은 3위의 자리가 위태롭지 않지만 현재 롯데의 목표는 3위를 넘어서 더 상위권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전준우의 이탈은 그만큼 롯데에게 위기 상황이며 시즌 초반 주전 선수들의 부상을 극복할 수 있었던 정신적인 지주였습니다. 김태형 감독도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젊은 선수들에게 기회를 더 줄 것인가 아니면 베테랑 중심으로 경험의 무게감을 둘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타선이 폭발하지 않는 이상 수비 안정성에 중점을 둘 가능성도 높죠. 전준우의 부상은 단순한 전력 이탈을 넘어 롯데의 리듬 자체를 흔드는 변수입니다. 중심 타자의 공백, 주장으로서의 리더십 부재, 그리고 후반기 빡빡한 일정 속의 젊은 선수들의 집중력까지. 이제 롯데는 시험대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기회가 되기도 하죠. 김태형 감독의 용병술, 감보아와 불펜의 버티기, 그리고 젊은 피들의 도전이 맞물릴 때 전준우 없는 가을 롯데는 오히려 더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팬들의 응원이 더욱 필요합니다. 응원의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